프롤로그. 삶을 돌아보며 한우 물가에서. 2026년 봄, 전주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두면 손자들도 언젠가 읽을 거예요. 2026년 봄, 나는 전주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그 말을 들었다. 한국 나이로 96. 허리에는 시멘트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뻐근하고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런 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었다. 기억도 자꾸 흐릿해져 갔다.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수십 년 전 일을 어찌 꺼내 말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자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먼저 떠올랐다. 겨울에도 밤이면 저절로 김이 피어오르던 우물. 형 손을 잡고 정월 추위 속에 목욕하러 가던 기억. 소를 몰고 나가 꼴을 뜯기던 언덕. 땅바닥에 금을 긋고 가위바위보로 땅을 빼앗던 아이들. 대나무를 잘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골목을 쏜살같이 달리던 그 발걸음. 기억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어제의 일은 안개 속 같아도 오래전의 일은 물에 가라앉은 돌처럼 바닥에 가만히 남아있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다시 떠오른다. 큰딸 옥경이의 질문이 그 돌을 하나씩 건드렸다. 나는 전북 임실군 지사면 대정리, 사람들이 한우물이라 부르던 동네에서 태어났다. 한우물이란 이름은 큰 우물, 좋은 우물이란 뜻이다. 땅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맑았는지 한겨울에도 수면에서 김이 피어올라 마치 온천 같았다. 온 동네 사람이 그 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나도 그 물을 마시며 자랐다. 일제강점기 말 전쟁 가난 교직 40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 96해 동안 내가 건너온 강은 좁은 것이 없었다. 때로는 물이 너무 깊어 발이 닿지 않을 것만 같았고 때로는 물살이 너무 새어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건너지 못한 강은 없었다. 나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수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했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늘 바랐다. 그것이 내 일생이다. 화려한 것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다. 소를 몰고 나갈 때도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교직을 마치고 나서도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밤새 달달 외웠고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텔레비전을 틀어 일본어를 받아 적었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쉬는 것과 다르지 않았으니까. 이 책은 내 이야기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땅에서 태어나 어떤 시대를 지나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기록이다. 잘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거짓은 없다.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 담았다. 손자들아, 손녀들아, 너희가 언젠가 이 글을 읽을 때 할아버지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이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을 건너온 사람도 결국 너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일제의 그늘 아래에서도 전쟁의 총소리 속에서도 가난한 산골 교실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았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낯설어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내가 96해 동안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26년 봄, 전주에서 최주호